생각이 많다면 이렇게 노션을 사용해 보세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기록하고 관리하는지 제 노션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말끔책상이라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노션 콘텐츠 제작가입니다.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플래너를 쓰고 오랫동안 기록을 해왔는데요. 기록을 하고 다시 되돌아보는 게 무조건 저에게는 이득이고, 그리고 잊어버린 기억까지 휘발되지 않게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손으로 플래너를 쓰고 노트를 썼는데 이게 너무 저한테는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저는 다한증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다한증은 수술로 해결이 안 돼요. 부작용으로 다른 곳에 땀이 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저는 아직 땀은 매번 발라줘야 돼요. 익숙해지면 발라줘야 되는데 또 너무 건조해져서 반대로 손하고 각질이 나고 이럴 때가 많아가지고 종이에다가 쓰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를 만나고 또 이제 컴퓨터 노션이란 걸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정말 기록하는 게 너무 편해졌습니다. 최근에는 AI가 나와서 진짜 기록하는 게 2배는 더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손으로 적을 때는 뭔가 생각하는 속도에 비해서 손이 못 따라간다 라는 생각을 너무 자주 했거든요. 손도 너무 아프고 보다 프로그램이 더 빨리 따라오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으로 쓰는 것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써요. 핸드폰에 노션 앱을 깔아뒀습니다. 노션 앱이 아직은 컴퓨터에서 쓰는 것만큼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진 않아서 저는 오직 아이디어나 내 생각들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데에 초점을 뒀어요. 아니면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헬스장 갔을 때의 체크리스트, 스터디 카페 갈 때 잊지 않고 가지고 가야 될 물건들,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핸드폰 위젯에 띄워놨어요. 노션은 컴퓨터로 쓸 때가 제일 편하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노션 앱 눌러서 위젯을 생성해서 플러스 이렇게 해줍니다. 이 플러스는 수집할 곳의 페이지를 연결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브레인 덤프라는 걸 좀 적어요. 이 브레인 덤프라는 용어를 알게 된 건 최근인데 그 전부터 사실 저는 일기를 아예 이런 식으로 썼어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한 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이든 좋아요. 옛날에 뭐 생각에 그런 말 대잔치 이런 말이 유행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다 적는 거예요. 다 적으면 뭐 욕설도 가끔 생각날 때도 있고요. 그냥 뭐 다 죽어라 이런 말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씁니다. 그거를 내 머릿속에서 비워내는 거예요. 정말로 비워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앞뒤가 안 맞아도 일단 씁니다. 이렇게까지만 해도 사실 좀 상쾌하거든요. 이거는 매일 쓰는 건 아니고요. 2일에서 3일 정도 쓰면 정말 좋더라고요. 아침에 써도 되고요. 저녁에 써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수기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디에 적어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매일 다른 노트에 적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다한증이 있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한 3분? 4분 정도 적으면 종이가 너무 들러붙어서 찢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불편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아이패드를 활용해가지고 노션에다가 바로 적는 방법인데요. 아이패드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아이패드 애플 펜슬에 그 다음에 손글씨 입력을 누르면은 손글씨를 입력을 하면 텍스트로 바꿔줍니다. 원래 이게 나왔을 때는 네이버 같은 검색창에 아이패드 구입 후기 이런 거를 손으로 쓸 수 있어요 라고 홍보를 했는데 이거를 켜놓고 노션에다가 적으니까 바로 텍스트로 되더라고요. 손이 직접 움직여서 머리가 말끔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이제 결과물은 텍스트로 깔끔하게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손글씨 오류가 조금 생기지만 1차로 손으로 쓰는 것에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걸 쏟아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이 기능이 정말 잘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적으면 뭔가 아쉽죠? 왜? 이제 텍스트가 되었으니까요. 텍스트로 우리는 이제 뭘 할 수 있죠? 요즘에는 AI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챗 GPT를 활용해서 내가 쓴 일기를 분석해달라고 합니다. 어떤 걸 분석해달라고 하냐면 우리가 부정적인 내용을 쓴다면 그런 내가 쓴 내용에서 사실과 의견과 감정을 구분해줘 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챗 GPT가 제 일기를 분석해서 실제 있었던 사실과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내 의견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감정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지 오류도 분석해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흑백 논리가 있어요. 나는 이것도 못했으니까 저것도 못할 거야. 그래서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중간 스펙트럼이 없고 오직 yes or no로 생각하는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데요. 가볍게 말하자면 이런 인지 오류들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특히 제 스스로 정말 파악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아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갖고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과 격려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챗GPT가 이제는 그림도 그려줄 수 있거든요. 무료 플랜임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 하루를 잘 끝낸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시각화를 해달라고 합니다. 20대 한국인 여성이라는 단어를 넣어놨고 안 넣어놓으면 이제 흑인이나 백인 인종이 엄청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레인 덤프 손으로 써가지고 텍스트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상담사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저랑 똑같은 의문점이 드실 건데 뭐냐면 내가 그렇게 기록을 했더니 뭔가 기록이 꼬인다. 뭔가 기록이 아쉽다. 뭔가 조금 더 잘하면은 체계적일 것 같은데 항상 어디 있는지 까먹고 어디에 적었는지도 까먹고 기록을 했는지도 까먹고 그래서 맨날 새로운 것만 기록을 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잘 쓰고 있는 제 체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체계는 노션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내 맘대로 커스텀이 가능하고 디자인이 예쁘기 때문에 저는 노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처럼 생각이 많은데 프리랜서, 1인 사업가, 부업으로 뭔가를 하실 예정이라면 정말 잘 맞는 체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처음에 홈 화면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왼쪽에 이런 페이지들 있죠. 지금은 왼쪽 페이지를 없애고 시작해 볼게요. 여기가 이제 홈 화면입니다. 왼쪽에는 그러니까 메뉴 같은 거죠. 이 홈은 여기 1인 사업 비서의 홈으로 돌아오는 홈 페이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수집 정리 페이지에 들어갔다가 홈을 누르면 1인 사업 비서인 메인 홈페이지로 돌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번 달 목표를 적을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저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으로 200만원 달성한 아니면 책 10권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놓으면 되겠죠. Shift 엔터를 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 정렬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비전 보드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까만색인 이 표지로 채워놨는데 표지에 파일 이미지를 추가해서 원하는 이미지로 넣어서 비전 보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모닝 루틴이 있어요. 모닝 루틴을 누르시면 나이트 루틴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루틴들을 생각해서 적어두면 됩니다. 여기는 오늘 페이지만 적어둘 거고요. 이거의 전체적인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닝 루틴에 들어가면은 여기 속성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속성이 있고 예를 들면 저는 따뜻한 물, 명상, 스트레칭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나는 다른 루틴도 추가하고 싶어요 하면 속성 추가, 체크박스 5분 청소하기 이런 식으로 추가해 볼게요. 점 3개, 속성, 5분 청소하기를 키면 이렇게 루틴이 추가가 됩니다. 저는 이 루틴을 안 쓰는데요 하면은 루틴을 아예 없애지 마시고 처음 시작하신다면 이 루틴의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 루틴을 쓰다가 중간에 루틴을 바꾸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스트레칭, 이 속성을 숨기기로 표현을 하셔야 이전에 남아있던 기록들이 남게 되기 삭제 말고 숨기기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모닝 루틴 그리고 오늘의 기분과 에너지를 적을 수 있는 칸과 잘한 점과 개선할 점을 아주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적어도 되고요. 안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브레인 덤프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패드에서 노션으로 적는 칸입니다. 이 위에 챗GPT 프롬프트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복사해 이건 내 일기인데 하고 일기 내용을 여기를 넣고요. 일기 내용을 넣고 아래부터 해석해줘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식을 다 넣어놨으니까 그때마다 쓰시면 되고요. 모닝 루틴 여기를 누르고 나이트 루틴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이트 루틴도 안에 내용이 똑같이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밖에서 바로 체크듯이 그 다음에 완벽보다 완료, 이건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이미지 형태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시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할 일 서류함입니다. 할 일 서류함에는 예를 들면 급하진 않지만 내가 해야 하는 일들, 시간 남으면 하기 좋은 일들을 적어놨어요. 예를 들면 다이소 다녀오기, 물티슈 사오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데드라인을 넣으셔도 좋고 안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여기 눌러서 기간대로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도 사용합니다. 데드라인 없이 이렇게 해놓고 다이소 다녀오기, 물티슈 사오기, 뭐 보조 배터리 충전하기, 시간 날 때 적어놓고 옆에 메모는 보조 배터리 오빠한테서 돌려달라 요청하기, 이런 식으로 적어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템플릿 자체는 세컨드 브레인 책을 쓴 티아고 프로테가 말한 파라 구조와 데이비드 앨런이 개발한 GTD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감을 받았고요. 왜 우리가 이런 복잡한 양식을 따라야 하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나 아니면 내용, 레퍼런스, 아이디어, 할 일, 목표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체계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거고요. 이 파라와 GTD는 유명인들을 개발한 지식 관리 체계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에리어, 리소스, 아카이브 이렇게 앞에 4글자를 따서 파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인 프로젝트랑 마감일 목표가 적혀있는 프로젝트 영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이걸 자신의 역할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딸이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노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노션 크리에이터라는 영역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또 뜨개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뜨개질을 하는 사람이라고 영역을 또 지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나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회적인 역할이 있고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관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원은요, 참고 자료와 관심 주제를 말합니다. 뭐 레퍼런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관함은 아카이브는 이제 더 이상 프로젝트와 자원에서 완료돼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방법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썼던 프로젝트와 자원이 보관함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다르게 좀 변경을 해봤어요. 보관함은 없앴고요. 영역과 이제 노트, 프로젝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책에서는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덜 알려주더라고요. 처음 시도했을 때는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할 일은 자원인가 아닌가, 프로젝트와 영역을 나누다 보니까 내 영역별로 프로젝트를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러면 중복이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뜨개질 하는 사람이면 목도리 뜨개질 하기 프로젝트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프로젝트와 영역을 구분을 해놓으니까 같이 봐야만 의미가 있는데 내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따로 보고 영역을 따라 보다 보니까 영역 페이지에는 잘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영역은 내가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건데 역할을 매일매일 볼 필요가 없잖아요. 보관함을 없앤 이유는 자원의 양이 너무 많고 보관함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역이랑 보관함은 잘 쓰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파라라는 구조는 좋지만 중복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비서 노트 부분이 파라 영역인데요. 스케줄에 들어가 볼게요. 스케줄에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는 오늘의 할 일, 저는 주차별로 나눠놨고요. 할 일 서류함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프로젝트를 넣어놨어요. 이 프로젝트별 할 일과 프로젝트는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 추진으로 저도 나눠봤습니다. 목표가 있고요. 프로젝트가 있고 프로젝트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이 아까 파라에서 말한 영역 부분,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예를 들어서 노션 전문가라는 영역이 있으면 여기서 내 목표는 어떻고 프로젝트는 어떻고 내가 정리한 정보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영역별로 모아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친구와의 관계에서 프로젝트를 조금 더 하고 같이 놀고 즐기고 싶었는데 주기적으로 못했다던가 이럴 때 좀 돌아보기에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브레인 노트는 아까 파라의 자원 부분입니다.
저는 낱장과 수첩으로 구분을 했고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아이디어 레퍼런스, 유튜브 영상 만들기 레퍼런스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아이디어는 내 생각과 창작물과 정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 생각은 말 그대로 제 감정, 아이디어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창작물은 내가 글을 쓴다면 글에 대한 결과물을 뜻할 때를 씁니다. 보통 논문이나 보고서 같은 것을 저는 창작물에 넣어두고요. 정보는 레퍼런스입니다. 타이니스, 글,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끔 섞어서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그 형식으로 저장을 했고, 예를 들면 정보를 보고 내 생각을 적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를 보고 글을 쓰고 내 생각을 적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유튜브 영상 만들기 레퍼런스, 저는 수첩에서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이 낱장이 아이디어라는 수첩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검색해서 넣으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첩에 들어가 놓으면 아까 넣었던 페이지가 그대로 뜨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파라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은 유명한 GTD입니다. GTD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수집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GTD는 수집 정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해주자면 이거예요. 모든 기록을 한 군데에 모읍니다. 왜냐? 다른 데 넣어두면 잊어버리거나 깜빡하거나 다시 또 찾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뭐 네이버 메모에 적어놓거나 아이패드 굿노트에 적어놓거나 뭐 노트북 한글 파일에 적어놓거나 이런 것들을 빠트림 없이 하기 위해서 한 군데로 모읍니다. 한 프로그램만 선택하세요. 저는 이 노션 메인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행동 가능한지 아닌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행동을 가능하다면 왼쪽, 행동이 불가능하다면 참고 자료와 아이디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동 불가능한 것은 여기에서 끝이 나고요. 더 행동이 가능하다면 또 이제 다른 분류 기준을 만나게 됩니다. 이 행동 기준을 조금 더 잘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면 행동 가능한 거에는 큰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고, 잘게 나눌 수 있다면 단계에서 잘게 나눠서 적어둡니다. 행동이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분 안에 할 수 있다면 지금 해치우는 겁니다. 2분 안에 못한다면 이제 나머지 목표 할 일 프로젝트 트래커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남에게 부탁해야 할 일들을 위임이라고 하는데, 지금 수행 2분 안에 할 수 있는 것과 위임하기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목표와 할 일 목록, 프로젝트 트래커, 저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GTD를 조금 더 제 방식대로 단순화한 거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수집을 합니다. 이 메뉴바에 항상 수집 추가가 있었는데 수집 추가를 누르면 유튜브 영상 촬영할 재밌다 라고 썼습니다. 이런 제 생각을 썼죠. 그러면 행동 유무에서 이제 두 개로 나눕니다. 행동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 제 생각이니까 행동할 수 없고요. 노션 템플릿의 기획에 대한 미니멀하게 하면 좋겠다 라는 것도 이거를 행동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있다라고 넣어볼게요. 노션 템플릿 기획하기 있다 라고 분류했습니다. 제가 지금 버튼 눌렀더니 없어졌죠. 없어진 게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행동 동그라미 부분으로 넘어갔고 행동할 수 없다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사라진 게 아니고요. 필터를 걸어서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데이터는 이 전체에서 전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없는 것부터 볼게요. 유튜브 영상 촬영하기 재밌다. 이건 저는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내가 이런 거에서 재미를 느꼈으니까 다른 거에 또 심심할 때도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이런 것에 소질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다입니다. 행동할 수 있다는 예를 들면 노션 템플릿 이렇게 기획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미니멀하기, 저는 할 일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노션 템플릿 기획하기는 할 일이 여러 개의 프로젝트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동할 수 있는 행동함에 들어갑니다. 목표, 프로젝트, 할 일, 서류함 이렇게 나눠놨고요. 목표는 없었고 저희는 아까 프로젝트가 있었으니까 프로젝트에서 노션 템플릿 기획하기 넣어둡니다. 그 다음 이거는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노션 템플릿 이 할 일도 서류함에 템플릿 미니멀하게 만들기, 미니멀하게 회색으로 만들기 이렇게 할 일을 적어뒀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지워줍니다. 행동할 수 없음입니다. 행동할 수 없음에 페이지와 수첩이 있고요. 페이지가 우리의 아이디어와 레퍼런스의 최소 단위입니다.
새 페이지에서 유튜브 영상 촬영하기 재밌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온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집함에선 지워주고요.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수첩 생산성에 관련해서 넣어둘게요. 없다면 안 넣어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수첩에다가 바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왜 직접 없애느냐? 여기까지 연결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복잡하게 느끼기 때문에 가장 최소하게 만들려고 연결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수집함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려면 직접 옮겨주는 행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행동 가이드입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최근에 신설한 페이지인데요. 요즘 자기계발 책들이 많으니까 제가 직접 내 행동에 이렇게 실천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넣어놨어요. 최근에 좋았던 건 내가 가진 것에서 시작하기 였는데요. 내가 가진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나 내가 가진 자원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또 부족한 것을 추가하기 전에 먼저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넣어놨어요. 내 상황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찾아볼 수 있게끔 넣어둔 페이지입니다. 카테고리는 정신건강, 마음챙기, 행복, 자기관리, 동기부여 다양하게 넣어놨고요. 글쓰기 상태를 표시할 수 있고 버전은 이거를 쓰다 보니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추가가 되기 때문에 1.1부터 시작을 하셔서 자유롭게 3.1 이런 식으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는 우리가 기록한 모든 정보들은 다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진 기록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홈에 있던 이것들은 뭐냐? 사실 이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전부 삭제해도요. 저희 기록은 여기에 적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 다 지운다고 해서 저희 기록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록, 그러니까 직접 적은 것들은 원본들은 전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는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페이지로 따로 빼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지우지 않게끔. 그 다음에 사용 방법, 커스텀에 대해서 넣어둘 겁니다. 다시 홈으로 들어오면 언제든 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버튼을 눌러놨고 그 다음에 수집 추가, 언제든 내가 메모할 수 있도록 버튼을 만들어놨어요. 수집 추가 버튼은 수집 정리에 들어갑니다. 아까 보신 이 페이지에 계속 추가가 되는 페이지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의 할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분기별로 보는 게 참 좋더라고요. 12개월을 3개월 단위로 나누면 와, 이렇게 하니까 벌써 1분기가 끝났네? 3개월이 끝났네? 3개월이 너무 작아 보이는데 1분기라고 하면은 뭔가 내가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매주별로 써놓습니다. 항상 할 일 할 때는 매주별로 적어놓는 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왜냐면 할 일을 오늘 못했다면 내일 해야 되고 어제 못한 건 오늘 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주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할 일은 아주 간단하게 텍스트로 칠 수 있게 했어요. 다이소 다녀오기, 유튜브 영상 편집하기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쓸 수 있습니다. 할 일 추가를 누르면 이런 블럭이 하나 더 생성되게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회고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양식들은 정말 다양하게 넣어놨는데요. 가로형도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 사이드 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세로형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썼기 때문에 시간대별 이렇게 나눠놨어요. 예를 들면 새벽 시간 6시부터 9시, 9시부터 10시, 오전 시간, 오후 저녁 이렇게 시간대별로 또 할 일을 나눌 수 있거든요. 이 시간은 직접 텍스트로 쓴 거기 때문에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젠하워가 만든 그런 시간 관리법도 넣어놨습니다. 할 일을 긴급하고 중요한 거, 이 두 가지 분류에 따라서 나눈 건데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은 두 번째,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은 세 번째,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하면 네 번째. 이렇게 분위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회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케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번 주 아이젠하워를 쓰겠다. 홈에서 보기를 누르면요. 홈에서 아까 적었던 페이지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몇 개만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다음에 이 속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번 주 내가 만족도가 어땠는지 적을 수 있고, 이 업무 완수율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 6개의 일을 했으면 이번 주에 총 몇 개의 할 일을 했는지 40개를 했는지 적어두고요. 업무 전체에 40개를 적어두고 40개 중에 10개를 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건 조금 규칙적으로 세야 돼가지고 일주일 어땠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같이 세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낼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입니다. 페이지 커버에서 이렇게 2개 넣어둘 거고요. 페이지 커버를 위로 검은색으로 올리면 밖에서 검은색으로 보이고, 또 이제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면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면 이렇게 밖에서 보이는 페이지가 변경된 노션 템플릿 만들기, 그 다음에 노션 템플릿 제작하기, 이런 목표가 있어요. 1인 사업가에게 유용하, 이런 목표를 세웠다면 거기에 대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워크플로우를 세웁니다. 간단하게 체크리스트도 만들어놨고요. 예를 들면 제가 레퍼런스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 노션에 대해 수식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접 디자인하기, 제작하고 완료하고,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이런 식으로 내가 노션 템플릿 제작하기라고 했지만 그에 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에 압도당하지 않게끔 작게 쪼갤 수 있게 적어놨습니다. 밑에 낱장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정보에 관련된 거고요. 예를 들면 노션 레퍼런스, 노션 템플릿 레퍼런스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에서 바로 볼 수 있게끔 적게 됩니다. 그리고 완료한 다음 우리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땠는지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게 회고도 적어놨습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소개하고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서 정말 잘 쓰고 있는 체계 중에 하나이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폼을 만들어서 열어둘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도 재밌는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들 생각이 체계적으로 말끔하게 정리되길 바랍니다. 노션을 말끔하게, 생각을 말끔하게, 말끔 책상이었습니다.